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치제도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왕 외에 왕을 보필하는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중앙제도와 지방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왕의 팔다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 그렸었던 그림 있죠? 제가 흔히 이걸 이렇게 그립니다. 머리가 왕이라면은 이 팔다리가 하나가 중앙제도요, 하나가 지방제도, 하나 군사제도, 하나 교육제도, 왕을 보필하는 4개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요거를 각 나라별로 뭐가 있었는지를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한 두세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조금 단순한 게요. 어느 나라 제도인지만 아시면 돼요. 대신에 낯선 단어들을 외운다는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조금 좀 그래도 좀 나은 거는 어느 나라인지 식별하는 정도로만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좀 수월할 겁니다. 왕대사처럼 꼼꼼하게 한 왕의 업적을 외우는 거랑은 좀 달라요. 시대별로 구분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잘 들으시면은 정치제도만 두세 문제 하고요. 오늘 뒤에 이제 경제사회사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경제사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별로 구분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것도 한 3-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것만 해도 한 6문제, 7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겁니다. 늘 나오는 거니까요.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보시면은 오늘만 좀 집중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재밌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가라는 게 태초에는 그 마을 단위 국가라는 게 있었다 그랬었죠. 청동기 시대 국가. 철기 때는 이게 연맹했다 그랬었습니다. 연맹한 국가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만든 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제 국가입니다. 이게 그걸 고대 국가라 부릅니다. 자, 이 연맹 국가를 고대 국가로 바꿀 때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면은 왕이 위로 가고요. 자, 이때는 각 부족장들이 자기의 신하들을 따로 거느렸었는데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체제가 되면은 다른 사람은 신하를 거느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신하들이 이제는 왕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부족장은 신하 거느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부족장도 왕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부족장들이 들어가서 가장 상위 관료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하들은 들어가서 이제 밑에 실무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노량진에 있었던 그 학원 직원들하고 신림동 학원 직원, 대방동 학원 직원, 종로 학원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노량진이 중앙이 되면서 노량진으로 학원 직원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 있었던 학원 원장들도 다 모여야 되고요. 이때 직원들이 모이니까 뭔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서열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복잡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요 중앙으로 모여서 만드는 관료체제를 중앙관료체제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중앙관료체제가 형성되면은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나타나게 되고요. 필연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관등체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관등체제를 만들 때는 등급도 만들지만요. 등급도 최종적으로는 18등급으로 끝납니다. 18등급 이전에 고대에는 16등급, 17등급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나라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크게 유니폼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걸 공복제도라고 해요. 이런 게 나타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행정관청이 생겼다. 행정관청에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었냐? 아니면 공무원들은 몇 등급이 있었냐? 이걸 기억하면 되고요. 요것만 말씀드려 볼게. 요거는 여기서는 국가가 결정할 때 부족장 회의라는 걸 통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왕이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부족장들이 모여갖고 최종 결정을 내야지, 합의를 해야지만 전쟁할 건지 말 건지 이걸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달라져. 여기는 왕 자체가 부족장 회의의 일원이었었다면은 여기는 이제 왕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새로 여기에 짱을 따로 다시 뽑아요. 부족장 회의의 장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왕은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 위치에 있게 돼요. 형식적이나마. 자, 여기는 이제 귀족들만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좀 달라진다. 여기는 부족장 대표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다면은 여기는 이제 왕이 독점적인 지위로 가다 보니까는 왕족들만 여기 참여하게 되고요. 부족장들은 요 관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 약간 이설이 있긴 해요. 요거를 귀족회의라고 하는데, 귀족회의에 부족장들도 참여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는 왕족만 참여한다고 봅니다. 왕족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기구다. 귀족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고요. 그래서 가끔은 왕하고 갈등하거나 왕을 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형식상으로는 왕이 위에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왕은 빠져나갔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데 관등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요거를 중앙제도라고 합니다. 중앙제도.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여태까지는 부족의 문제를 왕이 간섭을 못했었어요. 부족의 문제는 자치였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야.
부족장들을 서울로 오게 합니다. 서울로 오게 해서 서울의 공무원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왕이 자기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이걸 지방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국가가 주변부를 복속하면서 국가가 점점점 커져 나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서울이야. 노량진입니다. 자, 노량진에서 국가를 세워갖고 옆에 있었던 연맹한 사람들도 내 밑으로 이제 꿀렸어요. 그래서 옆에 용산, 신림 이런 데까지 내가 내 직원을 보내갖고 이제 직접 통치합니다. 근데 이 국가가 욕심이 나갖고 이제 주변에 영토를 넓혀나가는 겁니다. 인천을 복속했어. 여주를 복속했습니다. 이 복속했을 때 복속한 지역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복속을 하면은 왕이 군대를 끌고 갖고 그 지역을 복속하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촌장을 잡습니다. 그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촌장한테 이 다짐을 받고 돌아와요. 매년 조공을 바치는 걸 다짐받고 돌아옵니다. 내 신하가 되는 걸 약속을 받고 돌아와요.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통치해요. 그러니까 촌장의 통치는 유지시켜주되 촌장한테 그 의무를 주고 돌아오는 겁니다. 너는 내 신하니까 앞으로 매년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매년 제천 행사가 열릴 때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촌장이. 이때 촌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다른 뜻을 가진 거로 보기 때문에 걔는 죽어요.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인천을 쳐들어갔는데 인천을 보니까 내가 다음에 당진을 가고 싶은데 당진을 가려면은 인천이 이제 요점이에요. 여기 거쳐가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인천만큼은 내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경우는 촌장을 치우고 내가 내 성주를 보내갖고 거기를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통치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국왕이 지방관을 내려보내갖고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 촌장한테 통치를 맡기는 방식으로 직접과 간접 통치 두 개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지방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개의 내 지방이 생기게 돼요. 예전에는 뭐 용산, 대방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뭐 인천, 여주, 뭐 대구, 경주 뭐 엄청나게 생기는 거야. 지방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이 지방들을 몇 개를 묶어갖고 좀 큰 단위를 만들어요. 큰 단위를 만드는데 이 큰 단위를 지금은 시도, 시군구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옛날에는 이 이름이 좀 달랐었다는 거지. 그걸 나라별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 다 도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신라도 도라고 했었대. 야, 고구려도 도라고 했었대.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 옛날에 좀 달랐었다는 겁니다. 그거 몇 개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이 지역은 이제 이 지역의 군대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많은 신하들이 여기로 들어왔어요. 신하들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는 족장들이 뽑은 신하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신하 만드는 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왕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놈들이 나한테 충성을 하게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옛날 부족장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추천해준 인사를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만 충성하는 신하들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학문을 전파하면 되겠구나 해서 유학이라는 걸 보급해갖고 전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학교라 그래요. 그래서 국립학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립학교. 아직은 관료층이 여기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내려간 사람들은 중앙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서울 사람만 관료가 될 수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국가학교는 중앙에만 있었습니다. 이때는. 자, 요 이름들을 조금씩 암기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암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나라가 세 개였으니까 외울 게 세 개씩 되겠죠. 한번 볼까요? 각각 귀족회의가 다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회의라고 해요. 고구려 귀족을 가라고 했었거든. 가들이 모인 회의라는 겁니다. 자, 백제는 귀족을 달이나 솔이라고 했었어요. 제솔회의라고 하는데 백제 전설에 보면은 정치를 논하던 바위가 있었다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상자에다가 그 종이를 넣어두면은 거기에 도장이 찍혀갖고 도장 찍힌 사람이 여기에 대표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 바위 이름을 따갖고 이 바위를 정사를 논하는 바위 그래갖고 정사암회의라고 했었어요. 정사. 신라는 귀족을 칸이라고 했었어요. 칸. 신라는 그 유목민족의 후예가 맞는 것 같아. 칸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간회의라고 하는데요. 중국 기록에는 이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지만 결정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는 그 말을 화백이라고 해요. 화백. 그래서 이건 한국 기록에는 없습니다. 중국 기록에만 있는 말이에요. 화백회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별칭을 더 많이 써요. 별칭. 그래서 제가 정사암 화백회 이름이 다르다. 여기 대빵은
원로를 대루라고 했었거든. 그 대빵 원로를 대대루라고 합니다. 이게 의장이에요. 여러 대루 중에 대빵. 이거는 좌평들의 회의입니다. 6좌평이 있었는데 그 좌평들의 회의입니다. 초반에는 좌평이 한 명밖에 안 생겼었어요. 좌평이 대빵이기도 했었고 6명이 생기고 난 뒤에는 상좌평이라는 사람이 그 대빵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대등회의라고 해요. 대등 중에 그 의장을 상대등이라고 합니다. 상대등.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제가 두 문자 딸 때 재정화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재정화 대상. 이 귀족회의는 왕권이 강해지면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결국은 정화돼 사라질 것이다. 재정화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점 몇 개 생겼나 봅시다. 고구려는 몇 개 생겼는지 몰라요. 이거 뭐 다행이야? 뭐 안 된 거야? 뭐 수험생한테는 다행이죠. 10개 좀 줄었으니까. 안타깝지만 어떤 관청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관등 주직도 이게 기록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12관등이 있었다고, 어떤 데는 13관등, 어떤 데는 14관등이 있었다라고 해갖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략 한 10여 관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10여 관등. 내기 힘들겠지 이거는 거니까. 백제는 성왕 때 22개 부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2개. 뭐 고이왕 때 6개 좌평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 요게 잘 나오죠. 이게 삼색공북에 16관등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신라는 한 개 더 들어. 이거 뒤에 만든 애가 또 벤치마킹 했나 봐. 하나 추가합니다. 사색공북에 17관등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신라는 관청이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법흥왕 때 시작해갖고 신문왕 때 완성이 됩니다. 이 문자가 제도란 뜻이라 했었죠. 제도가 완성되는데 총 14관부가 만들어져요. 중앙에. 신문왕 때 14관부가 완성됩니다. 자, 고대 국가는 전쟁 국가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긴 관청이 뭐였었다고요? 병부가 제일 먼저 생겼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신라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요. 요 행정부처의 총리실을 따로 만든다는 거지. 이게 귀족회의가 옛날에는 총리실과 비슷한 거였었는데 지금 국무총리 비슷한 건데 이게 국무총리실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왕의 집사라고 해갖고. 그래서 무슨 뜻이죠? 왕이 이것을 없애려고 벌써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귀족회의가 하는 기능을 여기다 두려고 했었다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 둘의 집사부를 만들고 나서 귀족회의와 집사부 간에 이 권력의 길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래서 왕권이 강했던 중대 때는 화백회의 기능이 약해지고요. 상대등 기능이 약해지고 집사부와 시중의 기능이 강해졌다가 왕권이 약해지는 하대가 되면 이게 정반대가 됐다라는 거 다시 요것도 가끔 시험에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라는 거지. 두 개가 있었다. 국무총리실이.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는 그 넓은 땅덩어리를 5개로 나눴고요. 백제도 5개, 신라 5개로 나눴어. 야, 다행이다. 어떻게 근데 다 똑같이 오로 됐죠? 초반에 만들 때 저거를 방위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위명. 방위는 몇 개 있게? 우리 흔히 알게 4개 있죠. 동서남북이라고. 가운데까지 치면 5개가 있어요. 동서남북 중이라고 해갖고. 불교는 시방세계라고 한다. 시방. 그 십이라는 걸 발음할 때는 시라고 하거든요. 시방세계라고 해갖고 10개의 방위가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10개가 되지? 동서남북 사이 위아래 하면 10개가 돼요. 그래서 방위관념, 차원관념이 불교는 또 이게 더 넓어요. 근데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할 때는 5개 방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 5개인데 안타깝게 이름을 다 달리했어요. 고구려는 부라고 하고 백제는 방이라고 합니다. 신라는 주라고 했어요. 이건 중국 용어야. 그러니까 중국식 지방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신라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부방주라고 합니다. 부방주. 이런 거 조금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고 나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있었을 것 같은데 다 백제도 박사 있었다라고 하고 신라도 박사 있었다라고 하고 고구려도 박사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학교가 있었을 것인데 기록은 고구려밖에 없어요. 뭐 이거 다행인가? 다행이지 뭐. 태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왕으로 내요. 소수리왕이 만들었다는 거 있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왕의 팔다리는 다 갖추긴 갖췄다. 그거를 조금 외워본 겁니다. 자, 그리고 통일되고 난 뒤에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일되고 난 뒤에는 누구의 전통이 이어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의 전통이 이어진 거라고? 삼국 중에 신라의 전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께 이어집니다. 그래서 봅시다. 방금 말한 것처럼 통일되고 난 뒤에는 이 화상하고 내 집시하고 권력을 다툼하고 있었다. 중대 때는 얘가 세지고 얘가 약해졌다가 하대 때는 이게 반대로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지방은 땅덩어리가 넓어졌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이게 더 커졌다는 겁니다. 구주 9개 주로 늘어납니다. 구주 오수경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발해는 누구의 후예죠? 고구려 후예죠. 그래서 고구려랑 똑같은 말을 씁니다. 부라고 써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15개 부야. 고구려보다 땅덩어리가 더 넓었었어요. 고구려는 5개인데 여기는 15개. 여기는 5개였었는데 9개로 늘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별도의 군사조직, 여기는 그냥 지방관들의 군사조직이었었는데 별도의 군사조직도 얘기합니다. 군대는 여기 지키는 군대하고 여기 지키는 군대가 있어갖고 이걸 중앙군, 이걸 지방군이라고 합니다. 구서당이 중앙군이고 10정이 지방군입니다. 발해는 중앙군을 10위라고 불렀었어요. 이게 중국 용어인데 중국 당나라 때 제도가 한번 다시 정비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세제도입니다. 중세 때부터는 군대 이름을 위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발해 때부터 고려 조선까지는 다 중앙군을 위라 부를 거예요. 숫자만 달라집니다. 숫자만. 학교는 둘 다 있었어요. 신라 처음으로 학교를 만듭니다. 국학이라고 했었고요. 자, 이거를 경덕왕 때 태학감이라고 잠깐 바꾸기도 했었죠.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원성왕 때 독수산품과라는 국학 학생들의 졸업시험 같은 걸 보기도 했었다. 과거랑은 다르긴 하지만 시험 제도가 있었다. 과거는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거는 국학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던 거라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험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합니다. 주자감. 그래서 용어들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발해 요거 조금 이제 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요게 외울 게 좀 많아집니다.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의 중앙부처를 처음 만든 나라가 중국 주나라라고 해요. 주나라가 지방에 자기 이제 가족들, 친척들을 보내면서 지방을 통치하는 방식을 만들었었는데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왕을 칭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게 춘추전국 시대였었어요. 춘추전국 시대가 지나고 나서 야,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나가니까는 쟤들이 독립을 하잖아. 이거 안 되겠다. 중앙에서 지방을 직접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진시황 때하고 한나라 때, 진나라 한나라 때 지방제도를 구축해요. 중앙에서 파견하는 지방관제도를 구축해서 9년제도라는 게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 우리가 갖다 쓰고 있는 거고요. 요거 이게 큰 부처고 요 밑에 요 하위 단위에 있는 것은 이제 9년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불렀었어요. 즉 아직까지는 군인들이 지배하는 군사 지배 성격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요. 저게 한번 바뀌는 게 당나라 때 오면은 제도가 한번 바뀌는데 당나라 때 제도를 이제는 그 중세 제도라고 합니다. 주나라 때 만들어진 걸 이제 고대 제도라고 하고요. 주나라 한나라 때 만들어진 것을 그 당나라 때 뭐가 바뀌냐면요. 이런 게 바뀝니다. 당나라는 중앙에 삼성육부 제도가 있었고 지방에 도라는 게 처음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제 발해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삼성육부는 개념이 뭐냐면요. 고대 국가의 통치 체계의 특징입니다. 이 그림이. 이게 중세 국가로 바뀌면은 고대는 귀족이 되게 강한 사회고요. 중세는 이제 귀족이 많이 사라지고 관료 중심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가 바뀌냐면은 이게 사라지는 게 중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왕하고 거의 대등할 존재의 존재들이 남아갖고 여전히 통치하고 막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야. 모두가 왕의 신하가 돼야 돼 이제. 확실하게 잡힙니다 그게. 그러면 이렇게 신분 죽고 머리 굵은 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죠?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걔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다 없어지나? 죽여버리나?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냐면 얘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얘들도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귀족회의라는 특별한 기구에 있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내가 내 신분이 있는데 내 신분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애들하고 똑같은 존재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귀족들이 들어갈 만한 급의 관청을 새로 만드는데 이거를 성이라고 해요. 성. 그래서 원래는 여기 관청 이름을 뭐뭐 부라고 불렀었는데요. 당나라 때 여기에 부보다 높은 관청, 높은 급의 뭐뭐 성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 성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이제 귀족회의라는 것은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 당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 봅시다. 성급 들어가는 게 제일 높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발해 기구 중에 제일 높은 기구가 뭐냐 물어보는데 성자 안 들어가는 걸 찾고 있으면 바보 천치입니다. 그거는 일단 성이 들어가는 게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이 3개라는 거지. 그 중에 1등 기구, 1등 기구를 다른 말로 국정총괄기구라고 합니다. 이 한 단어는 꼭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국정총괄기구. 그리고 이 안에는 총리가 이 안에 있다. 수상이 있는 기구가 뭐냐? 국정총괄기구가 뭐냐? 이게 1등 기구 찾아봐 그 뜻입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1등 기구 이름은 나라마다 다 알아둬야 돼요. 1등 기구 이름은 삼국시대까지는 귀족회의가 1등 기구였었다면 이제는 이게 1등 기구가 돼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정당성이라는 게 1등 기구입니다. 정당한 애가. 여기 수상이 내부 수상. 이 내부 수상이 이게 수상입니다. 총리예요, 총리. 이 사람이 국정총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 밑에 6부가 있습니다. 부가 낮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정책 집행기구고요.
중앙관청 중에 하나만 제가 추가시켜 드릴게요. 중앙관청 중에 그 관청 이름을 물어보는 게 1등 관청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이 관청이 모든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얘가 국가 일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이 국가가 망한단 말이에요. 일그러진단 말이지. 그래서 얘들이 타락하지 않게 만든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 공무원들이 타락하지 않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공직사회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게 만든 장치인데, 저거 되게 잘 물어봐. 나라마다 다 있었던 겁니다. 저걸 영어로 하면은 와치독이라고 해요. 와치독, 감시견. 이걸 만든 거야, 감시견을. 공직사회대에. 그 기구의 이름이 뭐냐라는 것을 잘 물어봅니다. 나라마다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세요. 1등 기구 뭐냐. 그리고 이걸 어려운 말로 관리들 감찰기구라고 합니다. 감찰기구는 뭐였었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우리 지금은 뭐가 있죠? 감찰기구라는 게? 저 1등 기구는 지금 국무총리실이고, 감찰기구는 뭐 있죠? 감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전체로 따지면 검찰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부 내부만 따지면 감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뭐였었는지 잘 드러나지 않고요. 신라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정 좀 봐줘. 미안해. 사정 좀 봐줘. 사정부라는 게 나타납니다. 무열왕 때. 자, 신라 왕 중에 제일 힘센 남자 두 명이 진흥왕과 무열왕이었었는데, 진흥왕과 무열왕 때가 가장 힘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관리들을 통제하는 기구를 무열왕 때 만들었었습니다. 사정부라고 합니다. 처음 등장한 겁니다. 발에는 그걸 중정대라고 해요. 중정대. 여기까지 일단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1등 관청은 두 개가 있었다. 특이하게. 여기는 정당성이 있었다. 여기는 감찰기구 사정부, 여기는 중정대라고 한다. 자, 지방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지방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졌단 말이에요. 여기만 통치할 때랑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됐으니까. 자, 여기 왕이 지금 고민이 깊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통치하지? 여기는 싸움 잘하는 무사들이 엄청 많은데 저놈들을 어떻게 다 감시하지? 싶은 겁니다. 지방관을 보내긴 보냈는데요. 지방관을 훨씬 더 늘렸단 말이야. 지방도 9개 주로 늘렸으니까는. 경상도에 3개 주, 여기 전라도 3개 주, 그 고구려 쪽에 3개 주, 백제 쪽에 3개 주, 신라 쪽에 3개 주 만들었고 총 9개 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방관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거 제대로 통치되겠나? 만약에 저 지방관 저놈 새끼들이 땀만 먹으면 어떻게 하지? 저 고구려 무사들하고 손잡고 나한테 대들면 어떻게 하지? 쟤 나랑 안 친했었는데. 불안한 거야.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통일한 사람이 누구였었죠? 이 통일한 이 땅덩어리를 처음 접한 왕이 누구죠? 문무왕이죠. 문무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정부, 자기 아빠가 만든 사정부 있죠. 감찰하는 사람을 여기도 보내는 거야. 지방에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외사정이라고 합니다. 외사정. 지방에 보냈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지방관이 가 있는데 지방관을 감시하는 거야. 너 왜 왔어? 그냥 왕이 오라 해서 와 있어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저 할 일 할 테니까. 뭐 책이나 좀 보고. 아유, 경치 좋네. 나 그냥 있을게요. 하는 애가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딴짓 못하게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지방관이 뭐 9명밖에 안 되는데 땅덩어리 이렇게 넓은데 그 9명만 통제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무사들과 수많은 지역 세력이 있을 텐데 저건 어떻게 하지?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어떤 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를 통치하는 통치소가 한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구려 땅이라 여기는 유력한 지역이 몇 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거를 저 지방관이 제대로 통제를 할까? 불안한데. 이런 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수를 낸 겁니다. 야, 여기 너네 아들 좀 보내. 내가 취업시켜줄게. 그 지역에 살면서 애들 저기 그 출세도 못하고 크지도 못할 텐데 그냥 서울로 무조건 보내. 내가 그러면 알아서 공부시켜갖고 알아서 애들 일 시켜줄게. 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고관들, 지역에 있는 유지들의 자제들을 서울로 보내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이거는 중국이 지방 주변 국가한테 썼었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이 주변 국가에다가 항상 왕자들을 와서 이제 유학 보내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인질이 되거든요. 이걸 상술이라고 해요. 야, 통일하고 난 뒤에 문무왕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었을 거야. 이 사람 머리 제대로 쓴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갑자기 땅덩어리 넓어지는데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걸 나름대로 헤쳐나간 게 이겁니다. 그거 외상 좀 합시다. 나 지금 어쩌다 돈 많이 생겼는데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어. 어쩌다 지금 많이 먹었는데 나 감당 못하겠어. 좀 외상 좀 합시다. 문무왕이 한 겁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누가 정확하게 벤치마킹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첫 번째 통일한 사람 문무왕, 두 번째 통일 누가 하죠?
태조가 하는데 태조도 비슷한 걸 합니다. 그게 뭐죠? 상수리 말고 기인제도라고 하고요. 이거랑은 좀 다른데 이것과 유사한 패턴의 사신간이라는 관직을 임명해 줘요. 사신간이라는 관직을. 그래갖고 나름대로 거기도 비슷하게 했던 겁니다. 태조도 갑자기 넓어진 땅덩어리를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을 많이 벤치마킹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해 지방제도 조금만 더 추가 한번 해볼게요. 발해는 수도가 5개나 있었어요. 자, 신라는 수도가 한 군데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부소도 광역시를 몇 개 뒀던 거고요. 이건 수도가 그냥 5개입니다. 수도가 5개다 보니까는 얘는 논점이 이런 게 있어요. 천도라는 논점이 있습니다. 천도 아주 잘 나와. 천도는 8세기 때만 있었습니다. 8세기 왕은 누구 있죠? 대무문밖에 없어요. 대무문 성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왕부터는 9세기예요. 5명만 나오죠. 발해왕은. 여기는 천도 없었고요. 여기 때 천도 있었는데 대조영 때 동모산에서 건국했었는데 이 동모산을 구국이라고 돼요.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동모산만 알면 돼요. 자, 그래 무왕 때 중경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이설이 있어요. 무왕설, 문왕설이 있습니다. 무왕이 맞는데 아직도 무왕설과 문왕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갖고 이건 시험에 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문왕 때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가 다시 동경으로 천도합니다. 그랬다가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천도하는데 상경이 마지막 수도가 돼요. 이게 그래서 가장 오랜 수도였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문왕 때는 2번이나 천도한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문왕 때 2번이나 천도하고요. 성왕 때 마지막 천도한다. 자, 이거를 중상동이라고 합니다. 상경에서 동경 천도 그러면 문왕이고요. 동경에서 상경 천도 그러면 성왕인데 마지막 수도가 상경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로 힌트가 안 잡히면은 문왕은 주변 국가랑 다 친하죠. 당신하고도 친해집니다. 무왕 때는 당신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동경이라는 것은 제일 동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다는 것은 동경이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신라로 가는 길과 일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왕 때 신라도 만들었다 그랬었죠. 동쪽으로 온 걸 봐서는 신라하고 외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신라하고 친했던 시기다. 동경으로 갔었지 그때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고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은 남북국이라는 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발해라는 것을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는데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배운 지를 만들었다는 거랑 두 번째 내용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를 중심에 놓고 발해가 중세 제도를 채택했으니까 발해 시기였었던 남북국 시기를 우리 중세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큰 힘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발해는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야 중세라 부르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고려부터를 중세라고 합니다. 고려부터를. 그래서 고려는 중앙 체제가 이제 바뀝니다. 중세 시기로 바뀌었다면은 일단 바뀌는 게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 삼각형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왕건이 똑같아요. 호족 연립 정권이었었다가 이거를 다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려입니다. 근데 이건 뭐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라는 그 첫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애초부터 귀족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행정관청이 만들어집니다. 지방에도 만들어지는데 지방에 왕건이 시기 때는 지방관이 없었어요. 대신 지방 출신 사람들을 지방 출신으로 왕건의 건국 사업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사신관으로 임명해 주고요. 지방에 있는 수많은 호족들의 자제는 서울로 보내요. 아들을 보내라고 해서 인지를 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접 통치하고 있었고요. 성종 때 가서야지 지방관을 보내는데 딱 12군데만 보내요. 12목이라는 곳에. 그랬다가 12개를 있잖아요. 몇 개씩 묶어갖고 12목을 12주라고도 하거든요. 신라 때부터 되게 컸었던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을 2개씩 묶어갖고 그걸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야. 이때 처음으로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거든요. 고려에서. 경상도가 뭐하고 뭘 합친 건 줄 아세요? 경주와 상주 권역을 합친 걸 말하는 겁니다. 경주와 상주 권역. 그래서 경상도라는 나라가 처음 나타나게 되고요.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가 큰 도시였었단 말이에요. 신라 때부터 합친 권역이고요. 충청도는 좀 특이해요. 당시 수도는 개성이었었기 때문에 개성 아래 지금 서울 지역 있죠. 양주, 광주가 서울 근처잖아요. 서울이가 양주, 서울 아래가 그 하남 지역, 하남, 광주 지역인데 요것까지 묶어갖고 충청도를 했었어요. 지금 서울하고 충청도를 합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는 충청도를 충주, 청주 권역을 묶어서 충청도라고도 불렀다가 양주, 광주 권역을 묶어갖고 양광도라고도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라 했다가 양강도라 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강원도 지역을 교주도라고 하고 서해 지역을 서해도라고 해갖고 5개 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가 먼저 생겼다고요? 12개 주가 먼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제쯤 이걸 묶어서 오도라는 걸 만들게 돼요. 오도. 요거는 현종설하고 예종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다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도라는 단어는 10세기 때는 절대 못 쓰는 말이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태해정강 경성복까지가 10세기잖아요. 주로 문제되는 게 그래요. 성종 때 오도제가 마련되었다. 못 쓴단 말이야. 이거는 성종 때는 12목이라는 게 지방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11세기나 12세기 때 가야지 오도라는 게 만들어졌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못 쓰는 말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끔 그 정도는 됩니다. 지방제도가 있고요. 지방에도 지방관을 내려보내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키는 군대를 만드는데 야 이거 그림이 좀 달라지네? 뭐가 달라지죠? 일단 귀족회 없어진다는 거. 또 뭐 달라지지? 중세로 들어오면은 관료제가 진전되면서 귀족은 사라지고 관료제가 진전되면서 관료가 직능상 몇 개로 좀 분화가 되게 돼요. 그중에 관료가 가장 크게 분화된 게 뭐냐면 문과 무가 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관장하는 관청, 행정관청이 있고요. 군대를 관장하는 관청, 군부대가 따로 있다라는 거지, 군부대가. 그래서 요거 2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라고. 자,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관리 내려가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요. 지방 군대가 따로 있어요. 고려는 일반 행정구역이 있고요. 민사구역이 있고요. 민사구역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내지는 양강도, 강원도, 교주도, 서해도가 있고 요거는 민사구역이고요. 민사행정관이 다스리는. 그리고 군사구역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38선. 이게 북경계, 동경계라고 해갖고 양쪽 경계라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군사적 지배를 합니다. 옛날 고대처럼 군인들이 그냥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적 요소와 중세적 요소가 이게 짬뽕되어 있단 말이야. 문무가 분화되었고 문반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냥 무가 통치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거를 양계라고 한다. 양계. 그래서 조금 귀찮겠지만 외울 게 2가지로 된다라는 걸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발해와 다르게 삼성으로 안 하고 고려는 고려 스타일대로 운영하는데 2개의 성만 만듭니다. 자, 항상 공부를 어떻게 한다? 1등 기구 이름이 뭐냐? 일단 성자가 들어가 알겠지. 1등 기구는 그렇죠. 그리고 와치독. 자, 와치독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요거 있죠?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름이 뭐냐? 요 2가지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지만 문무가 분화되니까 군대 이름도 따로 해야 된다. 군대는 6개 부대가 있어요. 자, 우리 중세 때부터는 부대 이름에 뭐를 붙인다고? 위와 위, 숫자만 바뀌는 겁니다. 발해는 12, 여기는 6개 부대 6위라고 합니다. 6위. 지방에는 5도 양계가 있다. 마지막 해야 되죠. 마지막 뭐 있죠? 학교 만든다. 학교 이름을 말할 건데 학교는 중앙에도 있고요. 자, 이제는 지방 사람들도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중앙에. 이거 왜 바뀌었지? 고대 국가는 서울 사람만 관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 지방하고 서울의 차별이 심했었는데 왜 바뀐 거죠? 고려는 지방 사람이 세웠잖아요. 지방 출신 애가 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도 문호를 개방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왕이 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야. 너도 지방 출신 줄 알았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에 드디어 문호가 개방이 된 게 이렇게 이게 다 뒤집어지면서 골품제도라는 게 사라지게 됐던 거예요. 문호가 개방되면서 여기에도 지방에 관립학교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학교가 여기도 생긴다. 요 이름들 좀 다 불러볼래요? 이성육부, 유기, 요거는 국자감이라 부르고요. 지방향교는 쉬워요. 그냥 지방학교라 그래. 지방학교. 지방향자 써갖고 향교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 자, 그리고 지방구역을 뜻하는 게 문반이 통치하는 지역을 5개 도가 있다라고 하고요. 군인들이 지배하는 지역을 양쪽 경계, 양계라는 게 있습니다. 양계. 자, 이런 용어들을 좀 적어볼게요. 자, 그중에 중앙관청은 이름이 하나하나 좀 낮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좀 제법 물어보니까. 그중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1등 관청. 그게 중서문화성입니다. 1등 관청이라는 말을 붙이면 무슨 말 쓸 수 있다고요? 국정총괄기구고 수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수상 이름을 또 외워야 되는데 귀찮잖아. 네,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라 때 전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신라 때는 수상이 누구누구 있었죠? 신라는 장관이 2명씩 있습니다. 견제시킨다고. 누구누구 있었지? 상대등가,
집사부 시중이 있었죠. 그 중에 뭐가 사라지는 거라고? 귀족회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뭐만 남지? 시중만 남죠. 시중이에요, 시중. 근데 문화성에 있는 시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럴 거 없어. 그냥 시중이라는 거야, 시중.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게 생겼어요. 중추원하고 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얘는 뭐냐? 요거까지 좀 외울 거고요. 두 번째, 감찰기구 이름 꼭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어사대라고 한다. 어사대. 저 앞에 있었던 감찰기구랑 다 모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외울 게 좀 많다. 일단 요거 지나가고요. 나머지 간단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의 지방제도를 오도양계라고 한다. 오도양계. 자, 오도 밑에는 군현이라는 게 있고요. 양계 밑에는 GOP가 있습니다. 옛날 GOP를 진이라 불렀었어요. 이 진. 그래서 오도 양계가 있고 그 밑에 단위로 군현 진이라는 게 있다. 그 오도를 지키는 군대를 주현군이라고 하고 양계를 지키는 군대를 주진군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어떤 부대가 전투부대 같아요? 진군이 전투부대입니다. 군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투부대, 현역부대고요. 하나는 예비군 부대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얘네는 실제 부대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부대 편제만 적어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비군하고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 민사행정구역에는 그냥 병력, 예비 병력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 있는 군대가 실제 전투를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각각 이름이 다르다. 여기를 주군현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그래서 이거를 주현군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주와 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진군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요 GOP라는 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장관을 안찰사라고 하는데 군현에 있는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해요. 수령이 정치 잘하나 못하나 살피고 관찰하는 사람을 이 도지사라고 하는 겁니다. 도지사. 그래서 안찰사라고 하는 겁니다. 병마사는 병과 말을 통솔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군사지휘관이 군사지휘관. 다르죠 용어가.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은 말씀드렸고요. 국제관과 향교가 있다. 그리고 고려 때부터는 관료 들어가는데 초반에는 이 호족들의 그 추천을 받아갖고 이제 넣었단 말이에요. 야, 누구 사람 없어? 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학 잘하던데. 쟤는 그 말 잘하던데요. 발표 잘하던데. 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불러올게요. 이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채워넣었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자, 이렇게 채워놓다 보니까는 여기 들어온 관료가 왕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추천해준 고족들한테 충성하더라는 거지.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광종이라는 사람, 호족을 죽였었던 광종이라는 사람이 시험제도를 만들어갖고 왕이 직접 뽑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왕과 신하 간의 관계를 만든 겁니다. 이 과거로 뽑고 난 뒤에 뭘 했다 그랬었죠? 또 유니폼 입혔다 그랬었잖아요. 공복제도. 그렇죠? 광종이 그걸 하면서 이제는 왕과 신하 간의 서열 관계가 제대로 생겼었던 겁니다. 국자감이 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더불어 과거제도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과거제도. 자, 그리고 군대는 왕을 지키는 친위군도 있어요. 여기 두 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2군이라고 해갖고 요걸 합쳐서 중앙군이라고 해요. 2군 6이라고 하는 걸. 2군 6이 이송육부, 오도양계, 국자감, 향교 이런 게 있다. 이게 고려 제도다라는 걸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중에 이성육부 조금만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중국 주나라 때 육부라는 게 처음 생겼고요. 이건 중국 주나라는 고대 국가입니다. 중국은 수당 시기를 거치면서 중세 국가로 바뀌어요. 중세 국가 때는 귀족회의라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행정관서로 들어가는데 행정관서로 들어갈 때 귀족들은 지엄하신 분이니까 높으신 분이니까 귀족들을 위한 관청을 따로 만들어뒀다는 거지. 그게 성급 관청이 생긴 겁니다. 당나라 없어지고 송나라가 생겼는데 송나라 생기니까는 행정관청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성과 6개 부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뭔가 하나씩 더 집어넣은 겁니다. 성급보다는 낮지만 부급보다 높은 기구, 원급 기구를 만든 거고 부급보다 낮은 기구, 사급 기구를 만들어갖고 총 4개의 관청급이 생기게 돼요. 성원부사라고 하는. 그래서 가끔 물어봐. 성부라는 것은 당나라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가끔 물어봐요. 가끔. 그리고 원사라는 것은 송나라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 대제국이었었던 미국 제도를 수입하다가 우리도 선진국 같은 제도를 만든 게 언제다? 중세 때였었어요. 고대 국가 때는 되게 독창적이고 약간 독자적인 기구들로 운영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선진국 제재에 맞춰 운영을 한 게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 제도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중국 제도 이름을. 자, 그게 성원부사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외울 게 뭐 있을까? 성도 있고 원이라는 거 들어가는 거 있고 부 있고 사 있겠죠. 그거 하나씩 외우자고. 그러고 마지막 감찰기구 하나만 외우자고요. 자, 그중에 1등은 뭐라고? 성자 들어가야 돼. 성이 두 개네. 근데 중서문화성, 성서성 이렇게 돼. 그중에 뭐라고? 중서문화성이 국정총괄기구다 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까라면 까는 조직이에요. 정책 집행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책 집행기구. 자, 그리고 중추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군사기밀 담당하고 왕명출납 담당하는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요거 두 개만 공부하면 된다며. 1등 관청하고 와치독 왕하고 부른 것만 기억하면 된다며. 왜 또 하는 거야? 중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문무가 분하다 보니까는 문을 총괄하는 기구와 무를 총괄하는 기구가 따로 생긴 거야. 그게 뭐라고요? 중추원이라고. 중추원. 그래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뭐라 한다? 군사기밀을 담당한다, 혹은 군국기무를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군국기무.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육군기무사 같은 겁니다. 육군기무사. 군사에 관한 총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세다. 자, 상사성은 정치집행기구라 했어요. 3, 4는 세 개의 관청을 말하는 건데 이건 재정기구입니다. 얘는 시험에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도 3, 4가 있고 조선도 3, 4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내는데, 조선의 3, 4는 언론기구 세 개를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중동 세 개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중앙, 동아 같은 거. 여기는 뭐다? 재정기구입니다. 뭐 금융감독원, 재정, 지식경제부 이런 거 세 개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기구다. 그래서 여기는 전국 화폐와 국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장부 정리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고려 3, 4를 언론기구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흔히 이걸로 잘 내요. 언론기구가 하는 역할을 간본다라고 하거든요. 간봉서라고 하는데, 간쟁, 봉박, 서경이라는 게 언론기구 하는 역할입니다. 고려 3, 4가 간쟁이나 봉박, 서경을 담당했다면 틀려요. 그거 하는데 아니에요. 장부 정리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다? 와치독입니다. 이게 왕하고 부는 거예요. 왕하고 부는 것이다. 자, 이게 뭐다? 어사대다. 자, 그리고요, 중세부터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요, 여태까지는 그냥 와치독 왕하고 부는 것만 배웠었는데, 관리들을 매번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저 새끼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애들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탄핵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중세부터는 행정관청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 가지고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부터는 이런 역할하는 기구가 2개 이상이 됩니다. 그 2개 이상을 묶어 부를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언론기구라고 해요. 아시겠죠? 중세부터는 몇 개?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사대와 더불어 누가 이 역할을 했었냐면은 중서문화성에 있었던 낭사라는 관리들이 이 둘이 합쳐갖고 쪽수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전하, 이게 여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기구를 합칠 때 뭐라고 한다? 언론기구라고 합니다. 잘 보면은 가장 큰 관청이 성급과 원급이다 보니까요, 성급과 원급은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2가지 일을 따로따로 물어보는데, 얘는 언론 담당하는 거고, 중추원에는 승선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승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여태까지 얘 빼놓고 얘기했었는데 얘도 정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하는 대부분 일은 얘들이 한단 말이지. 근데 얘는 구중궁궐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를 좀 들어야 돼.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얘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연락사무 담당하는. 그거 한 사람이 승선입니다. 승선. 요건 제가 편의상 나비라고 불러요. 나비. 팔랑팔랑 날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주는 겁니다. 이걸 왕명 출납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급과 원급에는 국정총괄과 군사기밀 말고 하나씩 더 붙인다. 여기는 언론 기능이 있다. 여기는 왕명 출납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사대와 같이 활동했던 것은 낭사냐 승선이냐 가끔 바꿔치기 합니다.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태까지는 감찰기구 이름 하나만 외우면 됐었는데 중세부터는 2개 이상이 모여갖고 언론 역할을 했대. 그래서 2개를 외워야 된대. 자, 그게 누구였대? 낭사래. 이거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하면 돼요. 언론은 소리 내는 곳이죠. 무슨 소리? 언앙소리 냈다는 겁니다. 언앙소리. 원앙소리가 아니에요. 언앙소리 냈다는 겁니다. 언앙소리.
자, 이런 문제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고려시대까지 그 중앙지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외울 거는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고려시대가 제일 잘 나오고 발에 가끔 나옵니다. 고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고요. 왕대사로 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이것도 두 문자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약간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강의를 이제 그 한 10년을 해왔다 그랬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기억에 남는 친구가 이제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 친구 얼굴을 먼저 본 게 아니라 학원에 오기 전에 수업 듣는 친구의 누나라는 분한테 전화가 이제 먼저 왔었어요.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면 모를 건데 누나가 배우야. 우리 세대한테는 되게 유명한 배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B급 영화 말고 정상적인 영화에서 그 상체 탈의했던 여배우로 처음이었습니다. 그 배우가. 그래갖고 되게 유명세를 탔었던 배우인데 세상에 그 배우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던 거예요. 정선경이라고 혹시 아세요? 정선경이라고? 정선경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전화를 해갖고 동생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강의하고 책하고 지금 다 지금 주문 중이라고 이제 말씀만 해주시면 이제 공부 어떻게 하겠다고 좀 지도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동생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정선경인데 그 돌림자가 이제 손자였었나 봐. 동생 이름이 정선중이래요. 정선중이 지금 책은 다 주문해놨다고 주문 중이라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만 좀 말씀해 주시라면서 전화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살다가 내가 연예인한테 직접 통화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해볼 줄이야 이제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정선중이라는 친구가 주문 중이라고 그걸 그 배우가 직접 전화해갖고 저한테 이제 직접 그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기억이 잘 나요. 너무 기억.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선중이 주문 중이다. 주자감과 더불어 문적원이라는 게 있는데 문적원은 책을 쌓아두는 곳 도서관입니다. 주문 중이다. 주문 중. 가끔 요 두 개를 바꿔치기 하는데 두 개 틀리면 제가 미안하지만 욕 좀 한번 할게요. 천치입니다. 성자 들어가는 게 삼성육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가끔 정당성과 선주성과 중정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글자 못 봐요. 성자 있는데 성자 없잖아요. 성자 들어가지 삼성인 겁니다. 요거는 감찰기구예요. 와치독입니다. 와치독. 여기 들어가는 거.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정선중이 주문 중이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제도 요거 외워주시고요. 고기는 5개 부였었는데 여기다 부라고 쓰는데 훨씬 늘어났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군대는 위라는 말 쓰기 시작한다는 거. 근데 10개다. 자, 됐고요. 자, 이제 고려도도 외워야 되는데 고려도도 제가 일화가 있잖아요. 고려는 공무원 시험이든 한능검이든 중앙지도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요. 엄청 잘 나왔고 이거는 좀 제가 설명도 많이 드렸고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근데 처음에 이제 막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외울 게 많아지면 여기서 이제 딱 벽이 생기거든요. 저기서 이제 이렇게 좀 좌절하는 친구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있잖아요. 이거를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야 얘들아 이 그림만 기억하면 돼. 그림만 연상해봐. 삼각형 그려두고 왕 여기 관청 6개 그려놓고 군대 6개 그려놓고 여기 밑에 그려놓고 그리고 관청 6개 중에 2개는 꼭 외워라. 최고관청 와치도. 중세부터는 문무가 분화되니까는 무의 최고관청도 하나 적어둬라. 최고자 들어가는 거는 성이나 원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주고 그림 그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외우라고 하니까는 이제 학생들이 금방 쉽게 외우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중학생한테 걔가 아마 중3짜리였을 거예요. 중3짜리한테 저거를 제가 한번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너 외울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냥 3초 만에 외우던데 그냥. 수능에 나오는 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 다 풀더라고 그냥. 그 그림 하나 그려주니까. 중3짜리한테 시켜봤더니 야 너 이거 얼마 정도 난이도로 보이냐 그랬더니 뭐 잘해봐야 중상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중상 정도밖에 안 되고 너 이거 한번 그려볼 수 있겠어 그랬더니 지가 이 도식을 그냥 금방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네. 어려운 건 뭐 이 정도 그림으로 이해시켜주면 어려운 건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자,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난이도는 사실 중상밖에 안 돼요. 중상밖에 안 됩니다. 중3짜리도 있죠. 얘도 도식을 만드네 할 정도로 쉬운 겁니다. 난이도 뭐라고요? 중상이다. 누구도 중3짜리도 도식 만드네.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 그 정도. 자, 요거는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추가시켜 볼게요. 자, 근데
요거에서만 하면 돼요. 요거에서만. 뭐라고요? 중상, 중삼, 도식 7개.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단어 뜻만 좀 아시면 돼요. 그게 조금 미안하지만 성급과 원급은 2개씩 기구가 있다는 거, 2개 더부살이하는 기구가 하나씩 있다는 걸 좀 기억 좀 해두시라고. 아시겠죠? 그럼 다 풀립니다. 자, 요건 이제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병마사, 식목도가. 병마사를 통솔한다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총괄한다는 뜻이에요. 도감이라는 것은 임시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관청이에요. 얘들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야, 이것 봐라. 근데 제가 여기다 귀족회라고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개소리지? 귀족회 없어졌다며. 없었어. 근데 다시 생긴 거야. 그럼 무슨 중세야? 고대지.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중세로 들어가면은 각각의 직능이 분화가 돼갖고 귀족회의처럼 한 기구에서 통으로 모든 걸 다루는 이런 원시적인 기구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으로 직능이 분화되면서 각각 자기가 전문 분야 일을 담당하듯이 이제 일이 점점 세분화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저기도 이제 한계점이 있었던 거 있었어요. 문제점이. 그게 뭐냐면은 국가 일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업무를 딱딱딱딱 분리해 갖고 그 부에 나눠 갖고 자기 역할 잘 맞게 하면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잘할 것 같은데 때로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한 개 부서가 담당하지 못할 만한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자 어떻게 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전쟁 같은 게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할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혼자 결정할까? 경제부 장관이 혼자 할까요? 환경부 장관이 혼자 할까? 아니란 말이야. 모여서 의논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비상시국에 만들어진 거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야. 원래 없었던 건데 비상시국이 터지니까 야, 이건 나 혼자 못하는 건데? 야, 그 장관들 다 모여보세요. 장관들 모아다가 다시 회의에서 하는 기구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초반에 임시기구로. 근데 그게 이제 쭉 이어진 거였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직능을 다 분화시켜 놨는데 뭐도 있더라? 한 개 부처가 담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더라. 그게 뭐다? 전쟁 일입니다. 전쟁. 그 전쟁 일을 담당한다고 만든 게 뭐냐면요. 도병마사입니다. 병마사 어디에 있는 거죠? 양기 지역에 있잖아요. 국방 지역에 있잖아요. 국방 지역에 있는 일을 총괄하는 기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쟁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이거 만들고 나서 모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요. 그 장관들 다 한번 모여보세요.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랬거든. 그래서 부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요. 고려는 이 모든 장관을 누가 했었냐면은 제신하고 추밀이 했었어요. 제신하고 추밀이 모든 관서의 장관들을 다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려는 고대적인 성격이 약간 남아있는 겁니다. 조선보다는 덜 분화된 거야. 아직도 제신과 추밀이라는 사람이 모든 관서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직능은 분화됐지만은 사람은 여전히 몇 명이서 다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사실상 고려는 제추가 다 장관입니다. 제추의 나라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장관들 모여보세요 그랬더니 누구만 모이더래? 제추만 모인 거야. 제추만. 그래서 그걸 제추 회의기구라고 하는 겁니다. 제신 추밀 회의기구로 합니다. 자, 봅시다. 총 한 12명이 됩니다. 다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했던 거고요. 충목도 가면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법을 만드는데 이게 국가의 법은 한 개 부처 할 수 없어요. 한 개 부처는 자기가 다루는 이 업무 영역이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지. 이 법만 만들 거야? 국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종류의 법도 환경법도 있고 경제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개 부처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모여보세요. 했던 겁니다. 법제와 격식과 항목을 만드는 임시관청이라는 겁니다. 이게 식목이라는 게 격식, 항목을 만든다. 즉 법제 제정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처럼 귀족들 모아다가 다시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긴 남아있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뭐라고요? 중상? 난이도 중상밖에 안 돼? 야, 중3짜리도 도식을 그대로 만드네. 중상, 난이도는 중상. 중3, 도식 만드네. 이것만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요. 조선까지 하는데 조선은 고려 제도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다만 조선은 스스로 4대 교린을 표방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후국을 표방했기 때문에 관세의 급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 특징은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성원 부사 중에 무슨 관청이 없어질까? 조선에서는 요까지가 황제국이 쓰는 겁니다. 요까지가.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황제국의 용어를 사용했었지만 조선은 철저히 이걸 없앱니다. 그럼 조선에서 제일 높은 기구는 뭘까요? 부라는 게 들어가는 게 제일 높은 겁니다. 그 1등 관청이 뭘까? 이게 1등 관청이야. 이게 국정총괄기구라고. 1등 찾았죠? 이게 뭐다? 이게 집행기구야. 부라는 말도 못 쓰고요. 이 사이에 새로운 말을 만든가 관청 조자를 써갖고 이것도 낮춘 겁니다. 부가 제일 높은 거니까. 육부하고 육조가 이거예요. 2호 예병 형공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었던 그 6개의 집행부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3, 4가 잘 나오는데요. 고려하고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이거는 언론기구 3개 말합니다. 자, 언론기구 중에 대표적인 게 와치독부터 할게요. 와치독. 여기도 와치독이 있다. 저기는 어사들에 쓴데 여기는 뭐라 한다? 사헌부라고 한다. 자, 1등 관청과 와치독이 잘 나오니까 요거는 조금 모아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삼국시대는 뭐 있었다고요? 제, 정, 화, 대상이 있었고, 자, 그리고 발해는 뭐가 있었다고요? 발해는 정당성이 대빵이었었다. 대내상이라는 게 있었고, 자, 고려는 중서문화성의 시중이 있었다. 문화시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선은 의정부가 된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신라 뭐 생겼었죠? 신라는 사정부. 발해는 뭐 있었지? 발해는 중정대라는 게 있었다. 고려 어사대, 조선은 사헌부. 자, 이걸 통틀어 뭐라고 한다? 관리들을 감찰하는 곳이다. 관리감찰기구. 아시겠죠? 요거는 두 문자 딸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관리들을 맨날 감찰하니까 관리들 비리 이렇게 탐색하는 거거든. 걸렸어. 술 먹고 음주운전했네. 아니면은 업무 시간 아닌데 나가고 떼밀고 왔네. 걸렸어. 어떻게 해야 되지? 빌어야 되잖아요. 아, 사정 좀 봐줘. 너 아는 사이잖아. 왜 그래? 사정 좀 봐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 업무거든. 아무리 친해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정 좀 봐줘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정 좀 봐줘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정 자, 이거 4개 잘 기억 좀 해두세요. 4개 나라별로. 이게 관리들의 비리 감찰 탄핵하는 기구였었다. 자, 이거 외에 간언이라는 게 왕한테 간언한다는 겁니다. 간언한다. 간언하는 기구를 간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간쟁이라고 해요. 간쟁. 감찰. 요거는 사실 뭐냐면요, 조선에 와서 조금 특이해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요거는 거의 고려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거의 고려랑 비슷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도라 불러요. 다만 고려는 5도 양계였었다면 조선은 이제 8도로 바뀌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5도, 양계, 그리고 고려에서 경기라는 말이 처음 생겼거든. 근데 경기 도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합치면 몇 개지? 하나, 다섯, 2개, 8개잖아. 8개. 그러니까 8도가 된 거고요. 밑에는 9년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자, 그리고 요거 군대는 똑같아. 고려는 2군육이라 했었잖아요. 합치면 8위였었단 말이야. 이게 조선은 5위로 바뀌는데 왜 5개로 바뀌냐면요, 뒤로 갈수록 점점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는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런 고대적인 지배 지역은 없어지고 다 이제 도로 통일시킨 겁니다. 점점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왜 5개로 바뀌었냐면은 군대가 전쟁이 터지면 있잖아요. 8개 부대가 있든 10개 부대가 있든 간에 전쟁 터지면은 이렇게 해요. 전, 후, 좌, 우, 중이라고 해갖고 5개 부대로 편지해갖고 싸우러 갑니다. 얘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전쟁 나면 얘들을 이합집산해갖고 다시 5개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전투 편지하고 평상시에 군대 편지를 일원화시킨 게 5위가 된 겁니다. 이게 제일 세련된 거야. 발해는 10위, 여기는 2군육이, 여기는 5위인데 이게 제일 세련화된 겁니다. 비슷하죠? 자,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의 특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왕 기구가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 기구가. 그래서 왕이 자기 측근 기구로 왕 옆에다가 아까 나비 하나 있다 그랬었죠. 왕명 출납하는 거. 이게 고려 시대는 여기 중추원에 속해 있었다면은 이제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켜요. 이걸 승정원이라고 한다. 자, 또 하나가 왕의 측근 기구이자 왕의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왕도 이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도서관이라고 해갖고요, 이거를 책이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정책 자문 기구 역할을 해줘요. 왕의 브레인 역할을 해줍니다. 요게 뭐냐면은
그 유학자들을 많이 등용했었던 세종 때 현자들을 모아놓은 기구 집현전이고요. 자, 세종 아들 세조가 이거 없애죠. 요거로 새끼가. 자, 그리고 세조의 손자 있었던 성종이 세종을 닮고 싶어 했었던 성종이 다시 유학자 부르면서 다시 만드는데 그 홍문관입니다. 문을 되게 크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문은. 이건 현자 모으는 곳이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왕한테 궁궐에서 공부하면서 지 공부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공부한 걸 왕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거든요. 왕한테 알려주는 이 행위를 경연이라고 해요. 돗자리 핀다라고 합니다. 돗자리 핀다. 그래서 왕을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주입식 교육할까요? 외우세요. 두 문자 중상 중상부터 시 외우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왕한테 끊임없이 토론을 유도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대화를 시도할까요? 대화하는 거. 일종의 정책 세미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왕의 정치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왕이 해야 되는 방향 같은 걸 지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언론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정치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원래 언론기구는 두 개인데요. 두 개. 어사대가 사원부로 바뀌었던 거고 낭사가 사관원으로 바뀌었던 건데 얘까지 쳐갖고 몇 개라 부른다? 이걸 양사라고 했었는데 얘까지 쳐갖고 삼사라 부르게 된 겁니다. 삼사.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뭐라고요? 왕의 정책자문기구다. 그리고 도서관입니다. 궁궐 내 도서관. 도서관장기구입니다. 그래서 책 겸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방제도는 8도가 있다. 군사제도는 5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려 때는 군대가 두 개였었잖아요. 여기 군대는 주현군이 있었고 여기 군대는 주진군이 있었죠. 요거 통일시켜. 요거를 진군으로 통일시킵니다. 진군으로. 이거를 영진군이라고 합니다. 영진군. 자, 이 진자 들어가는 걸로 통일시켰다. 그래서 여기는 전투부대가 국경 지역에만 있었다면 조선은 모든 지역에 전투부대를 만들어놔요. 모든 지역에. 그래서 오위와 영진군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제도의 변천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조선 후기 변화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에 이런 거 생겼었죠. 고려는 여기에 뭐 생겼었죠? 직능을 분화시켜 놓으니까 한 개 부처 하지 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었다? 귀족회를 또 만들었었다라는 거지. 이걸 도식이라 했었습니다. 요 비슷한 게 조선도 생겨요. 뭐라 그랬었지? 어떤 게 한 개 부처가 결정을 못한다 그랬었죠? 전쟁이죠. 마찬가지야. 전쟁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여기는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변방의 일을 대비하는 기구라고 해갖고 이거를 비변사라고 합니다. 역시 이건 원래 있었던 기구다 없었던 기구다? 없었던 기구입니다. 언제 생겼을까? 전쟁 때 생긴 거야. 조선은 전쟁이 몇 세기 때 했었죠? 16세기야 15세기야. 15세기는 체제가 정립되는 시기고요. 16세기부터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외침이 나타나요. 외침. 16세기 때 생긴 겁니다. 16세기 때 왕은 몇 명이 있었다 그랬었죠? 연중, 임명선 5명인데 그 연산군하고 인종은 삑살이니까 3명만 기억하면 돼요. 중명선 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종 때 처음 생깁니다.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처음 생겼다가 명종 때 을묘년의 외변, 그리고 선조 때 임진년의 외변, 임진왜란, 이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비변사 처음 설치되었다. 자, 그리고 이 난이 없어지고 나서는 다시 없앴었습니다. 없앴는데 난이 또 터진 거야. 이때는 안 없애고 그냥 상설화시킵니다. 그냥 쭉 둡니다. 일단 임진왜란, 거의 전국적인 전쟁이 터지자 이때는 비변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이게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환경부, 행정부, 건교부 이런 데서 뭘 못한다는 거지. 그냥 비변사에 모여갖고 거기서 얘기를 다 한다는 거죠. 환경부 장관, 건설부 장관, 교육부 장관 다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정전반 담당하다가 후기 때는 이게 국가 최고기구가 됩니다. 비변사가 국가 최고기구가 됐어요. 그랬다가 세도 정치기 때는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통해서 정치를 합니다. 비변사가 국정 최고기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이때. 그랬다 대원군이 세도 정치 박살내거든요. 비변사도 박살냅니다. 이때 없어집니다. 그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앙제도고요. 중앙군은 5위 체제는 무너집니다. 이제
전쟁 지나면서 이제 무너지고요. 새로운 군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군대는 하나씩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임진왜란 중인 선조 때 훈련도감이 먼저 생겼고요. 그리고 후금하고 경쟁하고 있었던, 후금과 갈등하고 있었던 인조 때 청청청하는 게 생깁니다. 어총수,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생기고요. 그리고 환국정치기 때 남인이 키웠었던 군대 없애면서 새로 하나 만든 게 숙종 때, 환국정치기 때 금이영을 만들면서 총 5개의 군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이게 중앙군이면 중앙군이 지키는 건 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도성이 있단 말이지. 자, 이게 한양입니다. 한양 도성 바깥에 왕이 전쟁 났을 때 튀는 성이 또 있다 그랬었죠. 산성이,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군들은 여기에 3개 부대가 있고요. 여기 하나씩 있습니다. 요거 지키는 게 총룡청이요, 요거 지키는 게 수어청입니다. 북한산성, 남한산성. 여기 지키는 게 훈어금이라는 게 여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5개 부대가 도성과 산성을, 수도를 지키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군은 소고군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노비까지 그냥 다 집어넣어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생긴 거예요. 전쟁 중에 신분 가려팀이 어딨어? 싸우시는 남자는 다 들러와야지. 그래서 이게 신분제 문란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합니다. 신분제 문란 야기하는. 자, 됐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 있죠? 학교. 여기는 조선의 학교는 성균관이라 부르고요. 지방은 똑같이 향교라고 합니다. 고려는 국자감이 있었다. 조선은 성균관이 있었다. 지방은 똑같이 향교라고 하고요. 자, 학교 나오면 이제 공무원 되는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 되는 시험이 고려는 문과, 잡과, 문과가 2가지가 있었어요. 문장 글짓기 시험 보는 죄술과가 있었고, 유교 경전 암송하는 명경과가 있습니다. 경전을 밝게 안다라고 하는. 그래서 3개가 있었고요. 문과가 정식으로 시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조선은 문과가 생겨요. 그래서 문무양반제가 확립됐다라고 해요. 문무양반제가. 그래서 문무양반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 때지만은 이게 확립되는 것은 조선에 와서 이제 확립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 정도로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정치제도를 말씀을 드리고요.